박나래는 죄가 없다. 그런데 병원 진료 갔는데 의사 가운 입고 있어. 교수래. 의사인 줄 알겠어야 모르겠어. 박나래가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A씨에게 피로회복용 수액 주사를 맞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생겼습니다. 주사 이모는 병원이 아닌 곳에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약을 주사해주는 사람을 말하며 이런 행동은 불법이 될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 대한의사협회 확인 결과 A씨는 우리나라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박나래 측은 A씨가 의사 면허가 있는 줄 알았다라며 프로포폴 같은 전문 시술이 아니라 영양제 주사를 맞았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나래는 죄가 없다. 주사 이모와 관련해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죠. 박나래 무죄 가능성이 있어? 무죄 가능성이요? 없는 건 아니죠. 일단은 첫 번째로 여러 가지 유리한 사정도 있고 불리한 사정들이 있거든요. 앞서 뭐 말씀드리겠지만 유리한 사정들을 좀 더 극대화해야 하는 전략이 필요하겠지. 저 사람이 내가 봤을 때는 의사과는 입고 있었고 저 사람이 교수직 얘기했었고 저 사람이 나 의료인이라고 충분히 생각하고 있었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다만 매니저가들 간의 대화 내용에 보면 참 뭐 이렇게 조심시켜야 된다, 뭐 한국에 알려지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말하기 따라 달라. 내가 의료기관 외에서 행한 행위에 대해서 했다라는 식으로만 연결시켜버리면 또 그만이거든요. 전체적인 대화 맥락을 저쪽에서 낼지 안 낼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그렇게 가지고 가야 되겠죠. 증거같이 탄핵하는 방법은 어때? 박나래랑 매니저 사이가 안 좋으니까 매니저가 박나래한테 불리한 증언을 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자, 그런데 그건 조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 부분은 카톡 대화잖아요. 결국엔 메신저 대화거든요. 이 메신저 대화는 이미 나와 있는 거야. 이걸 가지고 증거 가치를 탄핵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카카오톡도 맥락이 제거된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문맥상 읽혀지잖아요. 문맥적으로 보면. 그러면은 사실 우리한테 불리하다고 보여져요. 그러나 뭐 무죄를 주장하려면 그 하나하나의 그 상황마다 그 어떤 우리는 실제로 몰랐다 알았다의 그 인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주장을 해야 되겠다. 자, 그런데 주사 이모가 자기 말로는 내몽골의 포강의과대학을 나왔다, 의대 출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뭐 의대 교수다 이런 말도 했는데, 자, 그러면 박나래가 속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뭐 그거는 구체적으로 뭐 판단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박나래 씨가 주장이 병원에서 처음 만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병원 진료 갔는데 의사 가운 입고 있어. 교수래. 의사인 줄 알겠어야 모르겠어. 의사인 줄 알지. 근데 알지. 자, 우리 영업 비밀 그만 까발리고 핵심적인 거는 주사 이모가 의사라고 알았으면은 무죄, 근데 의사가 아닌 줄 알았으면 죄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문제는 외국에서 의대를 나왔으면 우리나라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냐, 이것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포강의과대학에 나왔다며, 거기서 뭐 의대 교수라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뭐 주사 좀 놓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외국에서 의과대학을 나오잖아요. 의과대학을 나온다 한들 한국에서 다시 의료 행위를 하려면 예비 시험을 봐야 되고요. 예비 시험을 봐서 본 시험을 통과해야만 돼요. 근데 지금 그런 게 없어요. 예비 시험을 통과한 것도 먹고 그다음에 본 시험 통과하지도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다만 예외적인 상황은 있죠. 뭐 봉사활동? 봉사활동 같은 거?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은 전현무 씨도 여기 같이 엮여 있더라고. 차에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링거를 맞췄던데.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본인이 직접 공개를 했어. 자기는 의사 처방받아서 벤에서 링거 맞았으니까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로 문제가 없는가요? 주사를 놓고 나서 빼는 것까지가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링거 맞고 빼는 것까지 의사가 해야 되는 거거든, 사실은. 간호사가 해주거나. 꼽고 계속 이렇게 누워서 병원 밖에서 봐주면 안 되겠네. 의료기관 외, 그러니까 병원 밖의 진료 행위인 거지. 그러면 본인이 그렇게 당당하게 처방전 공개했다고 해서 이게 합법적인 게 아니구만. 합법적인 건 아닌데 엄연히 병원 밖의 진료 행위를 처벌하는 사람은, 처벌의 주체는 결국엔 의료인이어야 되는 거지. 아, 그럼 전현무 씨가 처벌받는 게 아니고 그치. 의사가 처벌받겠네. 아, 그런데 문제가 또 있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진료 기록부를 공개했던데요. 거기에 고용량의 발기부전 치료제가 있다는 게 문제가 된 거지? 아니, 발기부전제를 고용량으로 먹는 게 대체 무슨 문제가 되는가? 전혀 문제가 없죠. 고용량이 문제인 거야? 발기부전이 문제인 거야? 내가 볼 때는 그걸 침소봉대에서 집중 보도하는 언론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니, 전현무 씨가 약을
고용량으로 먹든 저용량으로 먹든 무슨 상관이야. 아예 그 제목에다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50mg 용량으로는 안 돼서 더 고용량으로 먹었다. 아니 이게 언론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네티즌 사이에서는 좀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아. 본인이 올린 걸 기자들이 다시 재생산했는데 그게 문제가 되냐라는 것과 너무 내밀한 사생활 영역이다 이렇게 좀 나뉘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전현무 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처방전을 자기가 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댓글도 있더라고. 이 부끄러운 내용을 공개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의혹을 덮으려고 하는 고도의 전략이 아니냐. 그렇지. 그런 어떤 시선도 있는데 그것도 너무 나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나는 전현무 씨가 원래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걸 또 돌파해내는 힘이 있잖아요. 나는 이번 발기부전 그것이 본인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좀 수치스러울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건 충분히 그분이 역량으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기사의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연예인들은 우리 모르게 의료라는 것을, 보건이라고 하는 것을 사유제처럼 해왔잖아. 내가 아프다고 해가지고 의사 집으로 부를 수 있나? 내가 살 빼고 싶다고 해가지고 마약류 처방받을 수 있어? 그 사람들은 몰래 그 행위를 계속 해왔다는 거지. 그런 것들이 이번 기사를 통해서 조금 수면 위로 드러났으니까 앞으로 그런 행위를 못 하진 않을까? 앞으로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인간이란 하지 말라면 또 하는 법이고 이건 광고 효과입니다. 아 근데 또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이런 일이 생겨도 자기가 병원 가서 다이어트 약 처방받고 피로회복제 맞고 이런 거 부끄러워서 혹은 뭐 남들한테 알려지는 게 싫어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또 있지 않을까. 지금까지 있어 왔고 이게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잖아요. 연예계에서 늘 있던 어떤 이슈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오늘은 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그리고 전현무 씨의 진료 기록 공개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변호사 네카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